집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집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나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운 페이먼트로 얼마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작게 하면 이자는 올라가고요. 그럴 확률이 높고요.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시면 이자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핵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기지 종류 또 융자 가능한 금액 LTV라고 하죠. 융자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의 다운 페이먼트를 할 것인지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장기적인 그 재정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 렌탈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면 모기지 비용 이외에도 다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재산세, 유지 보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운 페이먼트가 많으면 융자 가치 LTV가 낮아지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위험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통 20에서 25%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모기지 페이먼이 없을 테고요. 다운 페이먼트의 비율이 높으면은 오퍼 경쟁력이 경쟁력에서 좋으니까는 내가 좀 더 인기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 핵심 정리를 해 보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지금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클래스 1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 강의 수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필요로 하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로 적당한 금액을 얼마를 하면 될까? 또는 얼마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 싱글 하우스를 구매할지 타운하우스를 구매할지 또 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또 몇 퍼센트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융자가 나오는지 또 크레딧 점수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주택 구매를 위해서 준비할 자금이 얼마인지 등등에 따라서 얼마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주택 구매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산하면은요, 좀 더 자세한 재정적인 확인이 가능해질 겁니다. 모기지 지불 능력에 대한 계산을 모기지 계산 도구를 이용을 해서요, 각각의 재정 사항에 맞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 예산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기지 계산 링크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4,300불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모기지 이자율 요즘 5%잖아요. 그래서 30년 고정으로 융자를 한다면 100만 불의 싱글 하우스를 구매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3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115만 불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5%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75만 불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운 페이먼트 비율에 따라서 이자율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자율의 어떤 그 다운 페이먼트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싱글하우스는 25%, 타운하우스는 25%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융자 승인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다운 페이먼트, 두 번째 소득이죠. 연간 소득 last 2year tax return이고요. 텍스 보고가 가지고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고용 확인 프로그램으로 VOE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근데 세 번째 필요로 하는 게 크레딧 리포트죠. 이제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크레딧 점수로 740점 이상이면 최저 이자율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FHA 융자는 600점이어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크레딧에 관한 정보 동영상 83번 참고하세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렇게 소득이나 부채 비율, 크레딧 점수는 다운 페이먼트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높고 신용 점수가 높다면요, 다운 페이먼트가 낮아도 융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는요, 어떤 게 있냐면 바이어 은행에 그러니까 어카운트에 있는 것은 다운 페이먼트 사용할 수 있고요. CD 어카운트 본인 거겠죠. 그다음에 뭐 401k나 뭐 스탁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송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의 어카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뭐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 뭐 자녀한테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녀한테서 기프트를 받아서 융자할 때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내 집 마련할 때만 가능하고요. 투자 부동산에는 기프트를 받아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기프트는 100%도 그러니까 100% 기프트를 받아서 다운 페이먼트를 해서 주택 구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리얼 현금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 어카운트를 꼭 통해야 돼. 우리 일명 말하는 장롱 속의 돈은 안 됩니다. 네. 일반적인 모게지 은행의 지침에 따르면요, 예비 주택 소유자는 총 수입이 모게지 비용의 2.5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W2로 10만 불의 소득이 있고요.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 그러면 한 75만 불 정도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한 융자 상담은요, 모게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운 페이먼트와 LTV, 론 투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융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 다운 페이먼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가 많으면 LTV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LTV를 사용해서 융자의 위험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모게지를 할 때 LTV가 낮다라면은 모게지율도 낮을 수 있고요. LTV가 높다 그러면 이자도 높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LTV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위험이 높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에셋이 더 많으면 구매자가 이 집의 페이먼트를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은행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더 낮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에서 그 페이먼트를 못해서 차압을 할 때도 LTV가 낮다면은 이것을 다시 팔아서 회수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이득일 거잖아요. 그래서 LTV를 높은 것을 은행에서는 훨씬 더 선호를 하게 될 겁니다. 위험도가 낮으니까요. 이렇게 LTV가 80%를 초과를 한다면 모게지 보험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지불할 모게지 보험은 융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컨벤션 융자보다는 FHA 융자의 모게지 보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소액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융자 방법, 5%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로 융자가 가능한 것은요, 페니메나 프레드맥, FHA 론, 그 다음에 VA, USDA 론 등이 있는데요. 페니메나 프레디맥의 프로그램은 3%의 다운 페이먼트로 그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의 모게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FHA는 3.5%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구매가 가능하고요. 크레딧 점수가 컨벤션 융자에 비해서 좀 그 크레딧 점수가 낮아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FHA 론이 승인된 커뮤니티에서만 FHA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FHA는 모게지 인슈런스를 꼭 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낮은 다운 페이먼트가 있는 장점인 반면에 모게지 인슈런스를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VA 론이라고 해서요, 제로 다운을 하고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군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베테랑 같은 분들이 이제 다운 페이먼트 없이 융자가 가능하고, 이건 좋은 점이 모게지 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SDA라고 해서 미국 농무부에서 농촌 지역의 저소득
층을 위해서 주는 다운 페이먼트 없이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고요. VA나 FHA 론, USDA는 정부에서 보험 보증 대행을 해주는 융자라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주택 당국의 특별 프로그램은요, 첫 구매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구매자의 소득 또는 재정적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 보조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요. 미국 주택도시개발국의 홈 오너십 어시스턴트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해당 도시에서 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이상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프로브 되지 않는 데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공짜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퍼가 수락이 될지 아니면 오퍼가 거절이 될지 원하는 집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했을 때 좋은 집은 정말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팔리고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최상의 오퍼를 원할 거고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가 높다는 것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차질 없이 융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이 높은 걸 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셀러스 마켓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집의 어떤 구매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채울 수 있어야 되니까 요즘은 거의 30% 이상은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 다운 페이먼트 비율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매월 모게지 페이먼트이 작아지겠죠. 이자율도 낮아지고요. 또한 모게지 보험도 20% 이상이면은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오퍼 경쟁에서도 이제 다른 구매자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다운페이 금액이 크면은 그 돈을 이제 다른 데 투자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없음으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돈은 또 이제 집에 묶여 있으니까 현금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할 때 다운 페이먼트 금액 그리고 클로징 비용, 이사 비용 등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면 리모델 비용까지도 계산을 해서 예산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투자 임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월 모게지 상환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투자를 함에 따라서 재산세, 유지 관리, 보험, 그 다음에 HOA가 있으면 그런 비용, 또 수리하는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되도록이면 빨리 저축을 시작하세요입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내 어카운트에서 적금 형태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 비율이 내 소득의 50%면 더 좋을 것이고요. 30%든 미리 정해놓고 오토매티컬리 저축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써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무조건 절약을 하셔야 돼요. 뭘 절약하냐고요? 넷플릭스 보시면 안 되고요. 케이블 TV라든지 외식 횟수를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해서 무조건 없애거나 줄여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높은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요. 빨리 그것은 미리 갚고 난 뒤에 저축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어카운트에 어떤 거를 다 갚고 나서 클로즈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씩 쓰고 바로 갚는 게 좋지 크레딧 카드를 무조건 클로즈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세컨 잡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서 또 잡을 가지라고 이럴 수 있는데요. 집을 사기 전에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세컨 잡을 가지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우버 같은 거라든지 인스타카트 같은 거 해서 돈을 좀 더 모아서 그 번 거는, 그러니까 부업이죠. 부업으로 번 돈은 다 세이빙을 해서, 이걸 너무 길게 하면 피곤할 것이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만 딱 정해서
세컨 잡을 가지는 것도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처음 집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네,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2022년 5월 기준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약 99만 5천 불입니다. FHA 론을 받아서 3.5%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34,825불이 필요하고요. 컨포밍 융자를 한다면 10% 한다면 99,500불이 필요하고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199만 9천 불을 다운 페이먼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예를 들었는데요. 주택 가격은 뭐 동네마다 좀 다 틀리잖아요. 동네마다 틀리고 집집마다 틀리고 또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유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웃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고 뭐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 저 같은 사람 하면 좋겠죠. 부동산 남승연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좀 재정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는 지름길은 절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얼마가 필요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열심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